전국적인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무더위가, 산지에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강릉항 요트 계류장을 둘러싼 관계기관과 업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964년 속초 창성호 납북 귀환어부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2026년까지 지역 교통체계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 산간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새 강릉, 양양, 삼척, 속초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당분간 동해안은 낮에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동 북부 20에서 70mm, 영동 중남부 10에서 40mm, 산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강원도 산지와 정선 평지, 태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새벽부터 글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릉항에서는 올해 초부터 요트 계류 보관업 등록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과 마리나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요트 계류 보관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강릉항을 이용하는 요트 선주들은 계류 기능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트를 세워두거나 일반인도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강릉항의 요트 계류장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발판이 떨어져 나간 통행로가 나타납니다. 안전 난간도 떨어졌는데 기상이 좋지 않거나 어두울 때 이용객들이 다칠 위험이 큽니다. 요트 계류장의 전기 조명이나 소방 시설들도 낡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제 곧 행락철이 돼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인사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정말 큰 문제고. 10여 년 전 강릉항 요트 마리나 계류장을 조성한 민간업체는 개발 사업과 안전시설 문제 등으로 행정기관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어항구역에 계류장이 설치된 만큼 강릉시는 행정적으로 사용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말 어항구역 사용 허가가 끝나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지난 17일까지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어항구역 사용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허가 조건은 시설 울타리를 철거하고 계류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릉시는 행정 절차상의 원상 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측에는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릴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허가가 안 나가면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분들이고.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계류장이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이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강릉시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요트 계류 보관업 등록에 관한 법률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강릉항은 2020년에 정부에서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해양관광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요트 계류장의 현 상황은 해양관광 거점으로서 강릉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창성호 납북 귀환어부 사건을 조사합니다. 창성호 사건은 1964년 11월 8일 속초항에서 출발한 창성호가 동해상에서 명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11월 27일 귀환해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고 가족들도 취업 등의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진화위는 창성호 관련 공문 자료 등을 통해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 중 가혹행위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성호 외에도 전남 신안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모두 97건이 이번 진화위 27차 조사 개시 결정에 포함됐습니다.
속초시가 2026년까지 추진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속초 지역을 크게 변화시킬 대규모 광역교통망 구축에 더해 주요 거점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간선교통망과 대중교통 체계 정립이 핵심 내용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시가 최근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제4차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정비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 북부선 철도 개통에 따라 건설되는 속초시 노학동 속초역사 인근의 역세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간선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는 대형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고 속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속초시 조양동 일대의 정비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속초역이 들어선 뒤엔 속초를 찾는 관광객과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속초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2026년까지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력 교통망이 이제 대폭 확충되면서 속초시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속초시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향후 5년간 1,520억의 이제 예산을 이제 투입해서 대중교통 체계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보완합니다. 속초시는 시내권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버스 정류장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희망마을버스, 희망택시 노선 개편도 추진하는 등 2026년까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속초 시민이나 속초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이제 대중교통 문화를 추진토록 속초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 연차별 계획과 제4차 속초시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7월 초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평창군이 펜션단지 한 곳을 위해 농어촌 도로를 내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는 곳이 백두대간 핵심 보호구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위치한 평창 대관령의 한 마을. 사람은커녕 농지도 하나 없는 산에 700m 길이의 농어촌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펜션 6동이 산 정상부에 지어져 있는데 이를 위한 진입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현재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백두대간 능선 주변, 특별히 보호하는 핵심 구역 내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건 평창군이 해당 펜션으로 향하는 길을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농어촌도로는 공공목적이어서 예외라며 도로를 내도 된다고 판단했고 도로가 지나는 산림청 소유의 땅까지 평창군에 팔았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지정 권한은 일단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군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도로로 협의하게 되면 그게 공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이제 매각하게 됐죠.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고 산림청 땅까지 매입한 평창군. 곧바로 예산을 투입해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일대엔 농지도 없고 거주하는 주민도 없습니다. 농산물 반출이나 주민 이동권 확보 같은 농어촌도로 본연의 기능이 필요 없는 상황. 평창군이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에 도로를 내 펜션과 그 일대 땅값만 올려주는 꼴입니다. 산림청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산림청에서는 개인한테는 이 포장을 못하게끔 아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도 아마 2004년도에 아마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특혜 의혹에 이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평창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당선인에게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바다나 계곡, 하천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어 물놀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인명구조 훈련 현장을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피서객 구조에 나섰습니다. 계곡 건너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긴급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 소방대원이 주변 지형지물을 살피기 위해 드론을 띄웁니다. 이어 드론에 얇은 주황색 줄을 달아 계곡 건너편으로 전달하고 뒤이어 따라 나온 빨간색 인명구조용 밧줄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거를 당기면 그게 딸려오잖아. 아예 저쪽 나무에 고정해 놓으라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인명구조용 밧줄이 확보되면 숙달된 구조대원이 투입됩니다. 안전을 확인한 구조대원이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상자를 밧줄에 연결하자 건너편에서 대기하던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밧줄을 끌어당깁니다. 자리 조심. 드론과 같은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서 구조 환경은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고도로 훈련받은 구조대원의 힘과 기술입니다. 건너갈 때 오로지 제 힘으로만 건너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700여 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해 60명이 숨지고 375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가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순환사고의 위험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천이 얕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건너시다가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가 온 뒤에는 상류의 물이 갑작스럽게 밀려올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틀째 도내에서 1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318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77명, 원주 62명, 강릉 35명, 동해 19명, 양양 10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4,615명입니다. 도내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300명대에서 이어 사흘간 200명대, 지난 주말과 휴일은 100명대로 일주일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도 7호선 동해 2터널 포장 보수 공사로 내일 교통이 통제됩니다. 강릉 국토관리사무소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동해 2터널 포장 보수 공사에 따라 전면 교통 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이용할 운전자들은 낙풍교차로에서 정동진 교차로까지 11km 구간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3년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 개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경포호수 일원에서 합창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기념 행사를 열고 D-1년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과 대회기 인수식, LED 성화 점등식 등을 진행합니다. 조직위는 국내 지휘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해 프로그램 구성과 국내 합창단 참가 등록을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내년 7월 3일부터 13일까지 75개 나라 400여 팀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경연과 콘서트 등 주요 행사는 강릉에서 열리고 고성 DMZ에서는 특별 무대가 마련됩니다. 강원도 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2차 모집이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